조선일보 A 3면 이 제목 보고 정말 와. 뼈 때리는 제목이었어요. 뼈 때리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그 보복이 이리 노골적일 줄이야. 그렇죠. 지금 상권 분립 파괴된다. 이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그 보복이 이리 노골적일 줄이야라고 디지털의 제목이 딱 올라와서 야 이거는 참 제목 잘 뽑았네 했더니 이게 언론인이 한 게 아니라 법조인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판사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놀랐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막 압박하고 있는 이 형국을 보복의 노골성. 그러니까 이거 보복에 한번 정신이 팔려버리면 보복하는 것처럼 짜릿한 게 없거든요. 인간 본성이 있어서. 도파민이 막 분출되고 그렇죠. 그러겠네요. 다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영화에 보면은 어렸을 때 5살 때 엄마가 악당들에게 이제 참혹하게 막 죽으면 이 아이가 소림사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그 무거운 물지개를 참으면서 수련을 쌓잖아요. 그게 오로지 보복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복 그게 에너지. 만약 우리 조국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정치 판때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복 에너지 이것만큼 강렬한 게 어디가 있을까 싶어요. 그 무슨 책에도 보면은 현대 정치를 추동하는 것 중에 하나를 르쌍띠망. 맞아 그거 복수심. 그렇지 그거 맞아. 모국어가 잠깐 들려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대복수의 시대인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정말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야 뭐 경기도 성남시 시절에 뭐 능력이 과장됐다 이런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로서 적합치 않다라고 봤던 게 역시 본인 재판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점이 정말 가장 깨름직했었거든요. 깨름직했던 일은 늘 뭔가로 발생이 되는 거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노래 가사도 있죠. 이승환 노래 중에. 그러니까 아까 노골적 보복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가장 노골적으로 광범위하게 쓰기 시작한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회고록에 보면은 막 뼛속같이 어떤 그 보복이란 말이 있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보복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이재명 자기 회고록에 써놨어요. 문재인 회고록이요. 문재인 회고록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아마 이제 그때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내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우리의 주군인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건 이명박 때문이었어.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것을 마치 되갚아주듯이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보복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 노골적인 대법원장 사퇴 뭐 탄핵 이런 걸 언급할 정도의 이 보복을 보니까 문재인이 했던 건 애들 장난 같아요. 그렇죠. 보복의 수위가 높다. 한참 더 높다. 완전히 차원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노골적 이토록 노골적인 줄은 몰랐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파기환송했던 거, 주제 취지 파기환송했던 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에서 예상을 되었고 빠른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그게 나와서 한번 휘청했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뒤늦게 이제 보복을 한다는 그 가정이 맞다고 치면 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되니까 정말 법원이 먼저 풀립처럼 먼저 누워서 재판 다 연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재판 다 연기해서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 안 열겠다는 걸 사실상 공표했어요. 그 정도로 법원이 사실 그 정도로 막말로 알아서 기워줬어요. 그럼 그 정도였으면 그래 내 대통령 됐고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법원도 알아서 기니까 이 정도 자 가자 하면 좋을 텐데 그 정도 기는 거는 안 되겠다. 법원 꿇어 머리 박어 대법원장 옷 벗어 안 벗는다고 내가 탄핵으로 벗겨드릴까?
거의 지금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 댓글에 어떤 측면에서는 조이대가 자업자득이다. 네. 이런 말을 이제 쓴웃음 짓듯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파기 재판을 차라리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조국 조만대장경에 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파리가 싹싹 빌 때 있는데. 그렇죠. 그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렇지. 그때 때려 잡아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도 대개 보면은 뼈 때리는 얘기를 한두 번 하기는 해요. 뼈 때리는 게 아니라 뼈로 지금 맞게 생긴 상황인 것 같은데 조국 씨도. 그 지금 상권 분립이 정말 위협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아침자 도하 신문을 보면 정말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제목이 이겁니다. 87년 이후에 대법원장 8명 중 2명이 중도 퇴진을 했다. 예. 하지만 정치권이나 외부 압력으로 사퇴한 사례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를 올려놓았고요. 예. 그다음에 선출 권력은 마음대로 해도 되냐? 여권의 그러니까 즉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압박에 판사들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죠. 아니, 오늘 사설 제목들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사설이 일단 한겨레 정도 말고는 뭐 경향, 한국, 소위 좀 민주당의 우호적이라고 보이는 신문들 사설까지도 다 이 조이대 대법원장 그 사퇴 겁박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조선일보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동아일보 총공세 나선 여당 어디까지 가려 하냐. 중앙일보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경향신문도 여당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 한국일보는 일면 톱 제목이 조이대 사퇴는 삼권분립 뒤흔드는 여권. 아니 조이대 사퇴 땡 삼권분립 뒤흔드는 여권이라고 강하게 붙였고 사설도 대통령 여당의 사법부 인식과 조이대 사퇴 압박 위험하다. 저는 오늘 아침 일면톱이나 사설을 통틀어서 한국일보 일면톱과 사설이 제일 전국을 찌르고 있다고 봤어요.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면톱 제목까지 같이 소개했습니다. 네. 지금 각 언론들이 정말로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이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에 취지에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두 분이 그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뜨거 30분 만에 말을 바꾸어서 속기록 심지어는 공감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저 대변인 속기록에 남아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그 속기록을 지운 거예요. 그게 지웠다가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아주라는 말까지 썼어요. 심지어. 그래갖고 그 부분을 지웠다가 야 이거 지웠다 논란되니까 다시 살려놓는 이런 그러니까요. 진짜 기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행 맞다. 아니 어제 그리고 뒤늦게 하는 얘기가 아니 대통령실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앞에 밝혔잖아. 그래 입장이 없다 그랬는데 왜 입장은 있다는 것처럼 기사를 썼어. 너희들이 오독한 거야. 오보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출입 기자들도 엄청 비분관계했대요. 아니 자기가 떡하니 그렇게 말을 다 해놓고 어제도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선출된 권력이 뭐 임명된 권력은 이런 거에 한다는 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는 해석하면 민주당에서 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그 의견 나오는 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뒤에 그 얘기를 해놓고 앞에 내 입장 없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해서 오보를 내느냐 그러니까 기자들도 엄청 열을 받았고요. 제가 그거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했었는데 강유정은 신춘문예 3관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나만큼 문장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오만함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되 가령 문장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도 자기 언론사에서는 엘리트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글 쓰는 것으로 밥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이미 중견에 접어드는 10년 안팎의 그런 기자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들이 오보를 내고 오독을 했다? 야 누가 오독했는지 한번 따져볼까? 내가 지금부터 따져볼게요. 그게 맥락으로 보면은 질문을 들어봐야 돼요. 질문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국회 법사위원장님께서 기자들이 왜 질문할 때 님자 붙이는데 내가 그건 살짝 불만이긴 하지만 법사위원장님께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법원장한테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가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딱 있어. 질문 너무나 간결해. 근데 강유정이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말을 비비 3번, 4번씩 꼬아가지고 대답을 한다고 뭐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니 어쩐다 하고 마지막 수로가 뭐냐면 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요. 공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이 마찬가지입니까?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워낙 뭐 베베 꼬인 이 복문들이 막 연결돼서 네. 이제 가지를 좀 쳐내야 되는데 네. 아니 그게요. 정확히 조금만 더 그 디테일을 짚어드리면 처음 브리핑 때 그 질문을 받고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원칙적 공감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 요구가 뭐냐고요. 그 요구가 그러니까 이거 그 요구가 사퇴 요구예요.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얘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들이 다 대통령실도 사퇴에 원칙적 공감 그렇죠.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와서 그 브리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칙적 공감 얘기는 뒤에 막 지우기도 하는 그런 작태를 벌이면서 2차에 와서 두 번 오게 해서 뭐 미안하고 그러면서 오독한 거다. 다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 국회에서 어떤 수기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선출 권력이 거기서 그런 지질지질한 그런 설명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는 놈이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절을 속기록에서 지우는 놈이 그게 맞아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들이 그렇게 당당했다면 그리고 기자들이 오독했을 뿐이라면 그걸 왜 지우기를.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겠다는 그 핵심을 지웠다가 네. 기자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살렸어요. 그 요구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데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요구가 뭐냐면 강유정은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라는 형용사를 붙이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 요구는 국회의 사퇴 요구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예.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놓고 뭐 나중에 그걸 뒤집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이거는 그냥 기자 여러분들이 제가 8시 반에 한 얘기 잘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고 예. 요걸 또 아직 번복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실 기자들이 이거 사과 요구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 기자를 오보 쓰는 기자를 그냥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아니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비유가 확 떠올랐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저는 이 사람 뒤통수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딱 쳤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실이 기자의 뒤통수를 쳤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분명히 뒤통수 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만 제 오른손과 그분 뒷머리에 강한 마찰이 있었을 뿐이지 제가 분명히 앞에 뒤통수 안 친다고 얘기했는데 왜 오독하고 오버합니까? 뭐 그런 셈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얘기해서 대통령실도 공감을 했더니 앞에 입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매우 이렇게 복합적인 정무 판단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대변인을 너무 세게 조지면 나중에 후과가 있을까 봐 가령 자기가 소속한 언론사에 대한 또는 본인에 대한 왕따를 시킨다든지 또는 직간접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뭔가가 있을까 봐 그래서 그걸 세게 그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나 이렇게 대들지 못하더라고요. 대통령실 옛날처럼 청와대 출입기자 겸 이 언론사의 청와대의 파견 제1번 기자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데 저희야 정말 대놓고 이 강유정 대변인이 전 어제 정말 그 새치어로 그 출입기자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이제 법적 책임 같은 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이를테면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이것을 민의라고 생각하고 직접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이 요구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로는 물론 삼부 요인이 동등하다고는 하지만 1등 아닙니까? 네. 그런데 권력 3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도 느껴질 수 있게 대법원장 사퇴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상권 분립 이 태도, 이 스탠스, 이 입장 자체가 지금
일종의 탄핵 소추 대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상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들도 제가 보니까 말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위험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이건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네. 위헌적 발언이에요. 그렇죠. 미음 받침이 아니라 네. 니은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위헌적 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강유정이가 한 발언은 대통령실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뜻이 100% 반영된 발언이라고 본다면 네. 그러면 대통령이 본인의 육성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강유정 대변인이 내 뜻을 정확하게 옮기지 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강유정이 말한 것이 정확히 내 뜻이라고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헌적 그런 생각을 아직도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네. 이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이 탄핵 절차에 대해서 자 이제 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는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 소추안이 그때 발의가 됐었잖아요. 초기에. 그때 했던 발언이 뭐였죠? 그게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겁니다. 자기가 소속된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대통령이 그 중립 의무 위반을 했었다는 거죠.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그거를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2004년 2월 24일에 방송클럽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방송 기자 클럽에서 추청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선거 중립 위반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탄핵에 들어간 건데 그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안은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됐을 뿐인데 가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식으로 국회가 더 위에 있고 저 사법부는 그 밑에 있다면은 아니 국회가 압도적으로 가결시킨 노무현 탄핵안을 어디다 대고 헌재가 그걸 기각을 시켜요. 그렇죠. 당시에 보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195명이 투표를 해갖고 물론 1차에서는 실패를 했고 2차에서 195명이 투표를 해갖고 193표가 가가 나왔거든요. 탄핵하자라고 나왔거든요. 거의 100%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195 중에서 193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100%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발언하고 지금 상권 분립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의 뭐 국시 아닙니까? 국시. 상권 분립이 국시인 나라에서 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대통령이 지금 이게 강유정의 발언 뒤에는 대통령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이거보다 훨씬 위중한 발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잘 꺼내주셨는데 노무현이 탄핵당했을 때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서 이번에 이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그 원칙적 공감 발언 사퇴 이거는 저는 몇 배 더 중하다고 보는 거죠. 저도 저는 보여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나와서 아니 말이 많던데 나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다. 전 그러면 그건 100% 탄핵 소추 사유 100%라고 봅니다. 그건 완전히 헌법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니까. 범죄 혐의의 스모킹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이. 그리고 말 바꾸고 뭐 원칙적으로 공감했던 얘기를 지웠다가 막 기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다시 복원시키고 왜곡했다고 그러고 오독했다 그러고 오보했다 그래서 기자들을 뭐예요? 발 빼는 거지. 발 빼는 거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강유정 혼나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그 기자회견 며칠 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선출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임명된 대법원장 법원 야 너희들은 B급 권력이야. 우리가 꾸르라면 꿇어야 돼. 내가 뽑힌 대통령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빵이야. 특히 A급 권력은 뽑힌 대통령 뽑힌 국회의원이야. 우리가 기라면 기고 꾸르라면 꿇어야 돼. 라는 취지. 물론 이거 제가 과장한 겁니다. 이렇게 들리도록 권력의 서열을 매기는 발언만으로도 저는 사실 그것도 헌법 정신을 상당히 위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것도 위헌적 발언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명확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분이 커다랗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이분은 무엇과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 의전 서열과 권력 서열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전 서열은 당연히 대통령이 1번, 예. 2번이 국회의장, 예. 3번이 대법원장이에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는 저 뒤에가 있고 그다음에 각 당 대표들도 다 의전 서열이 있어요. 예. 여당 대표가 그 앞에 맞습니다. 있고 뭐 예. 야당 대표도 의전 서열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마치 의전 서열이 권력 서열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예. 이 사람은 법을 공부했고 사법고시가 패스했다는 사람이 의전 서열과 권력 서열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권 분립하에 있는 그 3권의 권력 서열이 어디가 있어? 맞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장을 준다.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래서 국민이 주는 임명장을 대신 전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지금 단순히 대법원장 물러가게 하는 데만 작동을 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 재판을 미루는데도 이 개념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 뭐냐면 당선되기 직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럴 때 지금 많은 판사들은 당연히 이거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수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소수설을 밀리면서 어떤 논리가 제공이 되냐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재판을 계속할 경우에는 국민 선택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최고의 논리가 국민의 선택권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다. 이걸 갖고 이재명 재판까지 미루면서 심지어는 대법원장까지 자리에서 빼내려고 하는 이런 일종의 논리 구조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자가당착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라는 이유가 딱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이 본인도 말이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달에 통과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유창훈이라고는 일개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기각시켰잖아요. 예. 어디다 대고 한 판사 한 명이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그 엄숙하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는데 판사 한 명이 그걸 뒤집냐고요. 그렇다면 이재명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자기 부정에 자기 모순적 존재라는 걸 실토하고 그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절반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가장 그 선출 권력 중에서 으뜸이었어요. 이걸 어디다 대고 사법부가 이걸 탄핵 심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기 존립 근반 이것을 스스로 허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출 권력에 대해서 임명 권력이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 부정적 그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은 괜찮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말을 반박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만 길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중에 대통령보다 임기가 긴 고위공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대법원장입니다. 맞습니다. 왜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했느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법원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최후 보리는 헌법 정신과 양심에 따라서 나라의 근간을 딱 붙들고 있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느냐.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정권 바뀐 거에 발맞춰서 사법개혁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협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데 앞장서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립하는데 호응하고 이러라는 뜻 아닙니까? 네. 이거면 정권에 부역하는 거지 그것이야말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법부가 아예 부역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연기해줘서 알아서 긴 정도 갖고 우리가 만족을 못하겠어. 그렇죠. 사법부가 이제 바뀐 정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으란 말이야. 왜 네가 머리를 꿇고 대가리 안 박어?
그 정도 해야 이 개혁에 순응하는 거지. 안 그러면 자 일단 네 대법원장 옷 벗고 나가. 아니 말을 좀 심하게 했지만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게 오늘 도하각신문 사설이나 신문 일면 톱 제목 얘기하듯이 사법 근간, 삼권 분립,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고 매우 위험한 아직 위헌이란 말까지는 우리 김 선배 안타깝게도 안 쓰고 있지만 매우 위험하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비난들이 도하각신문의 제목과 사설과 주장으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여권에서 겨냥하고 하고 있는 인물이 딱 두 사람이잖아요. 네. 조희대 물러나고 네. 지기현 내란 재판에서 손 떼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법 정신이. 법조계에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기현만 바꿔주면 대충 특별재판부 만들지 않을 것 같고. 전현희가 이미 그 얘기 했어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법원 내에 그냥 전담부 하나만 만드는 걸로 타협할 수 있다라는 지금 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하는 바가 명확히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희대와 지기현 이 두 사람을 몰아내는데 예. 법원들이 지금 동조를 할 거냐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박 국장님이 참 좋은 얘기 꺼내주셨는데 우리가 정리를 가볍게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정청래를 비롯한 여기 뭐 말 한 사람들이 정청래, 추미애, 김병주, 서영교 뭐 이런 사람들 자 왜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지기현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켜줬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지각한 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거기에 정모 판사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재 뭐 판사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당시 그 정판사 얘기는 안 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한 건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도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오로지 전직 대통령 윤석열, 현직 대통령 이재명 이것만 중요하고 윤석열 구속 석방한 지기현 이놈 때려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한 조희대 때려잡아야 되고 이게 목표가 정확한 겁니다. 그래야 개딸들과 함께 뭉치기도 편해요. 이게 관역이 여러 개가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딱 두 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보복 프레임에 딱 맞추는 두 사람. 그래서 조희대와 지기현. 타겟팅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피고인으로 빨리 사형선고 내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현직 대통령 이 지질 뭐 이렇게 재판 더 이상 안 한다. 재판 면소 판결 비슷한 걸 빨리 내놔. 그런 정도의 결기와 각오가 있는 대법원을 빨리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 지기현 순대 이거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더 웃긴 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기환송심 결정을 너무 빨리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선거 전에 결론을 내지 말고 대법원에서 질질 끌어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을 왜 조희대가 재판을 신속하게 해갖고 미리 결정을 해버렸느냐라는 게 지금 조짐의 그렇죠. 근간이고요.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너 왜 내란 지금 재판 빨리 내놓지 않아? 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조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입으로 그러니까, 무슨 데는 두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조희대는 재판을 너무 빨리 해서 날아가야 되고 지기현은 재판을 지금 느리게 가야 돼서 날아가야 된다라는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보여내고 있거든요.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때리고 싶은 사람은 빨리 때려서 빨리 없애버리고. 아니 케바케로 해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내가 딱딱 주문해야 알아? 그렇지. 아니 지금 라면은 지금 살짝 덜 익혀오고 밥은 죽으로 푹 익혀오고 내가 얘기하잖아. 근데 왜 지금 시간을 못 맞추냐고 라고 지금 저는 화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네. 진짜. 참. 근데 지금 우리 제목 나가자면 이렇게 나가면 지금 김건희, 최상병 그러니까 특검하는 것마다 다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렇죠. 라는 입장을 실제로 전현희 그 위원장이 최고위원이 저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아니 저게 이제 국정농단 전문 재판부예요. 그래서 야 국정농단 이게 뭐 문재인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했더니 보니까 그게 김건희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으로도 진짜 이 사건이 앞으로 이 삼권 분립 해체 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권 분립 농단 이 재판부도 미리미리 좀 구성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다 해놔야 됩니다. 네. 이제 정권만 바뀌어 보세요. 그때 이제 특검 다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란 재판에 대한 재심 전담 특별 재판부 네. 해가지고 지금 진행됐던 모든 내란 특검 그다음에 지금 재판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이것을 처음부터까지 다시 다 뜯어 고치는 뭐 그런 일이 없으란 법 없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죠. 아니 저희가 그 그래픽이 준비되는지 모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진짜 상권 분립을 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 행정부 법에 따라 나라 살림하는 곳, 사법부 법이 어긴 경우 판결 내리는 곳 해서 서로 견제 상호 간에 견제한다는 삼각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딱 돼 있고 권력을 나누어 국민을 보호한다. 왜냐 밑에 설명까지 친절하게 돼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국민 자유와 권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 분립 제도 느낌표 딱! 이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딱 돼 있는 아주 친절한 정말 초등학생까지 알아듣기 쉽게 한 설명인데 왜 이 초등학교까지 알아듣게 한 중앙선관위의 삼각형 설명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대놓고 어기냐고요. 아니, 문화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권 분립은 우리나라 국시라고. 아니, 우리나라만 국시입니까? 이게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든 국가의 국시인데 말이죠. 존 로크하고 몽테스키의 이래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부분 나라가 그걸 국시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려워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그런 측면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분화가 있고 오늘 조선일보 3면 제목을 보니까 앞에서 때린 정청래 치고 빠진 대통령실 제목은 대통령실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정청래 좀 약간 무식한 듯 막 때리는 거고 이재명은 딱 이 간 보고 있다가 뒤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니가 더 밉다. 근데 여기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놓고는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좀 대통령실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될 만큼 정청래 대표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넘어질 자리 안 보고 앞으로만 너 무작정 달려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가 네가 싼 똥 우리가 치우리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입장에서는 정청래 때문에 아마 소가리를 막 할 겁니다.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 여기까지 나가버리면 어떡하라는 거니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결국 민주당에서 이렇게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이 상권 분립의 파괴자다라는 개념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렇습니다.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에요.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권 분립 해체 시도 이거를 내 이름을 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주문을 하겠어요. 지금 오늘 오전이라도 현 대법원장 임기 6년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라는 것을 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유연적 발언 논란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 독립 또는 사법 개혁 이 프레임이 한번 바뀌면 그 여파가 여기서 끝날까요? 내란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정권 3개월 만에 뭐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 누가 얘기했다면서 나중에 그 얘기도 좀 합시다. 자, 정확히는 이제 6년은 아니고 1년 9개월 남은 그러니까 70세까지. 그렇죠. 정년 70세까지. 하여튼 남은 1년 9개월에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손댈 뜻도 없고 보장한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밝혀야 이 정말 혼란과 상권 분립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 도와 각심과 민심의 우려를 그나마 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종혁 그 고양시 당협위원장인가요?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히틀러는 국민법정이란 특별재판소를 세워 정적들을 제거했다. 예. 대법원장 쫓아내고 특별법원 그냥 독재를 선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한 5시간 전에 페이스북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 쭉 보면 굉장히 길게 썼지만 예.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특검 셋으로 축구를 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니까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거 아니냐. 이준석이 쓰긴 잘 쓰네요. 네. 재치 있어요. 네. 중국에 가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 당총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을 한다. 삼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하시라. 그래서 대법원장, 민주당 총재 겸 대통령을 맞으면 그걸 하면 된다. 왜 헌법재판소장도 겸임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중국 말고. 중국 예를 들었고 하나 남았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죠? 이렇게 국제 감각이 없으신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지금 베네수엘라 뭐 이런데요? 북한이다. 북한에는 국무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검증된 방식이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박은주 국장은 저보다 많은 부장을 하셨지만 국제부장은 저 혼자만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외람되지만 예. 저도 TV조선에서 국제부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데 국제부에서는 북한 뉴스를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네. 정치부에서 다룹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중국과 북한이 상권 분립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의 글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빌런이다. 지금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의 빌런이다.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 상권 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번 글을 참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잘 쓰네. 역시 네. 뭐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비난도 있고 찬사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기민하게 네. 아주 영리하게 글을 쓰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말만 무성하게 할 게 아니라 민주당 주특기 있잖아요. 탄핵소추 발의하는 거. 네. 정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못 해먹겠으면은 자기네들 지금 무소불위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발의하는 맞습니다. 것. 그래서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도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이든 출근길이든 기자들 앞에서 딱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나를 탄핵하라.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분이 뭐 그 정도 결기를 가진 분 같지는 그런데 않아요. 법조계에서는 일치된 의견이 백날 탄핵해봤자 그건 안 된다. 자, 재판이 지연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을 해? 재판을 빨리 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을 해? 이게 말이 되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숨 쉬면 직권남용, 그렇지. 숨 안 쉬면 직무유기 뭐 거의 그런 이달의 말말말. 근데 그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법조계 야 뒤에서 막 있는 거지. 탄핵 얘기는 하지만 그건 안 돼. 근데 탄핵 얘기를 서영교 의원 혼자서 뭐 그러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네. 아니 탄핵의 군부를 사실은 슬슬 떼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절대 탄핵 소추는 되겠죠. 과반님 되니까 인용이 안 될 텐데 그럼 또 그때 가서 그러겠죠. 허허 우리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소추했는데 임명된 권력인이 헌재 얘네들이 이거를 기각을 해? 또 이제 탄핵 그러면 자 저 헌법재판소장 너도 나가. 아니. 재판관도 나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8대0으로 탄핵 심판하는 걸 보고서 그때도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예. 네. 그러나 우리가 헌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건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이제 좀 밀어내고 예. 이흥구 대법관을 올리고 싶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후임까지도 슬슬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흥구 대법관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저분이 이제 경남 통영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지청이 돼서 대법관에 된 사람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우리법연구회 논란이 있기도 했었던 뭐 그런 분이에요. 대학 때도 네. 저 이른바 운동권에 네.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네. 뭐 감옥살이도 하고 네. 그런 걸로 하면 유명한 아니 그러니까 네. 1년 9개월 있다가 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끝나면 그때 임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만 채운다면 맞습니다. 근데 그 1년 9개월도 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쫓아내고 예. 이훈구 대법관 정말 내 마음에 착착 내 입에 혀처럼 착착 판결문 영장이 딱딱 나오게 해줄 대법원장을 지금이라도 빨리 임명하겠다. 이게 상권 분립을 흔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한국일보 얘기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조희대 퇴진을 압박하는 급발진을 할까?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막 엑셀레이터를 지금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그게 첫 번째가 조희대 트라우마 때문이다. 예, 그 첫 번째가 그 조희대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 결국은 지난 5월에 파기환송 한번 맞아봤고 파기환송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추정이라는 거잖아요. 재판기를 추후에 지정하겠다. 예. 그거는 언제든지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재판이라는 게 한번 열리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중간에 없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면소 판결 같은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추후 지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내일이라도 어느 재판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헌법 84조는 그냥 소추만 금지한 거라 기소만 금지한 거 우리는 재판해야겠는데요. 그렇지. 해버리면 그렇죠. 재판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트라우마가 지금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1년 9개월도 못 기다리겠다. 그 한국일보 이제 그 세 가지 분석 중에 두 번째는 이 소위 내란 재판 속도가 안 나는 거에 대해서 네. 빨리빨리 속도 내서 빨리빨리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지 하는 압박을 하고 싶은 그 배경이 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 300명이 미국 가서 그렇게 어이없게 말도 안 되는 인권이 완전히 유린된 구금 억류를 당하고 왔다든지 또 여당의 투톱이 싸운다든지 네. 뭐 결국은 어제 제가 허망한 그 상처 뿌린 도돌이표라 그랬지만 50억 그 대주주 갖고 괜히 혼란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시키려고 외부의 적을 대법원장으로 딱 만들어서 한다. 뭐 이런 세 가지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민주당이 앞으로 얼마나 더 험하게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은 살짝 발을 뺄 거냐. 요거의 핵심은 결국 지기현 재판관 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즉 사법부가 꿇고서 지기현을 재판에서 빼주면 재판에서 빼려면은 징계 사유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징계 사유 같은 게 하나 나와야죠. 징계 사유가 나오려면 당신 처신을 보니까 부적절했어. 그래서 좀 빠져야 되겠어라고 징계를 줘서 지금 빼는 거 외에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저 몸이 아픕니다라고 휴직해 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기피하거나 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네. 저 재판은 계속 지기현 재판장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저 지기현 판사의 무슨 술집 접대 논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고 지금 눈치를 양측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민주당은 지기현을 지기현 뺄게요라고 해두면 그래 성의를 보였으니까 좀 참아볼까? 요 정도 이제 스탠스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사실 그런 속내를 전현희 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보였어요.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애둘러 한 얘기 아니에요. 네, 애두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전형적으로 삼권 분립 위반이고 사법부 독립 위반이고 아까 이준석 위원의 그 재치 있는 비유를 빌자면 골이 안 들어가니까 골대 옮기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피고인이 나는 저 판사한테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판을 못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기피 신청이라고 그러고 법관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걸 개도하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이제 회피 신청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뭐 이런저런 또는 뭐 신병 치료 뭐 그런 뭐 이유를 댔다고 합시다. 그래서 회피를 하게 되잖아요. 재판을. 저는 그러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봐요. 이건 지기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 분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우리가 이미 건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면에서 만약 지기현이 스스로 사임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뭐 긴 병가를 내버린다든지 이러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그 집권 세력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압박하는 거 이상 가는 그런 사법부의 어떤 시스템이 또 한번 흔들려 버릴 위험성이 있다. 진정한 사법 파동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법 파동일 거고 아마 시일야 방송되고 글 외치는 판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올 거고 저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민주당이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지기현 판사가 혹시라도 마음의 100분의 1이라도 나 정말 너무 괴로운데 나 그냥 병가내고 다른 판사한테 넘길까라는 생각을 8월 말까지 했을런지는 몰라도 이제는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 생각 본인도 아이고 이거는 내가 이제 뭐 할 계제를 이미 훨씬 넘어버렸다 그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국회와 대통령이 법원 머리 박어 했는데 진짜 머리를 박는 모양으로 되는 거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참. 근데 지기현 부장판사 입장도 참 괴롭겠어요. 엄청 그 한 사람을 갖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정말 공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유사이래로 그 법관이 말이죠. 대법관, 대법원장 이런 고위급이 아니라 그냥 법관이 특정 재판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집중 포화를 당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가 전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죠? 저는 정말 판사들도 참 의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하나 나서서 지기현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렇죠. 뭐 아주 그 명시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판사님들이 점잖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들도 너무나 이제 이전에는 정말 우리가 늘 판사한테 기대하는 건 좀 꼿꼿한 선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전체 집단이라는 우리나라의 정말 사법부의 정말 근간인 판사 집단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막 약간 이런 느낌? 지기현 판사 가족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이에요. 매일같이 지기현 판사 뭐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들 또는 뭐 그 배우자 또는 자식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아주 절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족들이나 절친들이라도 지기현 판사 응원해주고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팔을 딱 붙들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고 참 이게 진짜요. 대명천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맞습니다. 아니 그 운동권들은 그렇게 상권 분립을 살리겠다고 운동해놓고 나서 이제는 또 그걸로 훼손하는데 앞장서는 이 시대의 아이러니는 뭡니까? 아니 오늘 동아일보 이런데 저 정리를 했지만 이거는 전두환 정부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대법원장을 노골적으로 집권 세력에서 물러나라고 한 적도 없었고 없어요. 1987년 이후에 소위 민주화 이후에 대법원장 8명 중에 2명이 중도 퇴진했지만 이건 다 내부의 사법 파동 때문에 퇴진했을 뿐이지 이렇게 대법원장 관련된 재판을 빨리 하냐 왜 빨리 안 하냐 왜 천천히 안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권 세력이 너 물러나 이건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두고 저 밑에 후배들이 이를테면 너 누가 임명했는데 아이고 좀 나가세요 이런 압력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법원의 내부에 그 용출된 사법 파동의 에너지 때문에 물러난 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독립으로 엄중하게 존중돼야 되는 사법부를 외부에 더군다나 집권 세력이 너 물러나 대법원장 물러나 해서 물러난다? 그리고 재판장 바꿔. 그리고 재판장 바꾼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 번도. 저는 말이죠.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이 시점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쌍톱 중에 한 사람이 원내대표거든요. 근데 김병기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다 할 논평이 없을까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이런 점이 불거지면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쌍수를 들고 앞장서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야 될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그리고 조국당이거든요. 그렇죠. 조국과 조국당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을까? 지금 직후가 석자라서 그렇게. 진짜 궁금해요. 얼마나 지금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우리 조국 위원장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때 된다고 한번 국민 염정을 질러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제일 잘하는데 이게 지금 성비위, 성일탈 사건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니 여기서 지금 납작 엎드려 있을 때 남의 지금 밥상에 숟가락 얹을 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나중에 대권 가도에서 정청래하고 붙을 수도 있는데
정청래가 이니셔티브를 딱 쥐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동조? 이건 아니지. 내가 정청래의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빅카드가 없으면 나는 잠깐 조용히. 내가 너무 정치 공학적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코가 석자인 거는 맞는 게